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 정부와 국회 주요 보직에 우리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됐습니다. 이름하여 전북 정치의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할 만 좀 나시겠습니다. 예, 뭐 정말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또 그다음에 그 장관의 국무위원들의 우리 전북 출신이 포진함으로써 사실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 판단을 빨리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사실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10번 했다면 지금은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북 현안이라든가 과제를 정부 단계 예산에 반영하는데도 그런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할 것 없이 전북 출신들의 장관이 있고요. 네. 또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의 네, 한병도 의원님. 법무부 장관님도 자칭 익산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정성호 장관님도. 네네. 네. 이러한 정치인들의 대거 등용과 더불어서 그럼 우리 도민들은 이제 물론 시작점이긴 합니다만 아직 체감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직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됐기, 100일 한 이제 120일 정도 그렇네요. 됐기 때문에 예. 예, 아직 체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씩 이제 도민들께서 체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전북 발전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원의 공공의대 문제도 이제 올해 안에 해결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융 중심지 조성 문제도 그렇게 또 갈 거고, 특자도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 갈 거고요. 그런 것들 현안들이 차근차근 풀려갈 겁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을 SOC 조기 완결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로드맵에 따라서 조기 완결하는 형태로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준 게 저희한테 피지컬 AI하고 K컬처의 메카, 그다음에 알리백 산단, 이런 게 새로운 어떤 아젠다입니다. 예. 이게 우리 전북의 새로운 어떤 먹거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K컬처 메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거에 대한 우리의 전북 전체적인 조감도, 종합계획을 빨리 저희들이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끌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산업화나 정부화에서 전북은 조금은 뒤처졌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피지컬 AI나 말씀하신 K컬처의 중심에서 우리 전주와 전북의 역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북 정치가 단순히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서 르네상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국가 정책 방향으로 우리는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재명 명주가 갓 출범한 첫 추경 때 피지컬 AI 350억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누가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것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우리 정동영 의원님 또 한병도 예결위원장 노력하셔서 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에타 면제가 됐잖아요. 이게 6천억짜리가 에타 면제가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6천억 상당의 이제 피지컬 AI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결국은 이제 제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 로봇이든 상용차 자율주행 AI 차량이든 제조 단계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것이 변화가 온다는 거죠. 네네. 예. 그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만 이제 전북 관련된 광역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데, 예타 면제된 우리의 새만금 국제공항이 1심 법원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일단 11월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터닥거리는 상태에 와 있어서 해결해야 될 사안도 많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1심 판결문을 봤는데 1심 판결문이 저희는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류 충돌 가능성이 뭐 무한의 600배 내지 또는 200배, 300배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금 한마디로 초지잖아요. 나대지잖아요. 그렇죠. 공항이 조성돼 있는 데는 조류가 살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예방 활동을 하잖아요. 예. 공항공사 측에서 예방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류 충돌성이 이미 조성된 데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항이 조성된 곳과 조성된 곳 간에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만금 국제공항 바로 옆에 군산공항이 있잖아요. 네네. 오래됐잖아요. 네.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가능성, 위험성은 우리 국내 공항 15개 중에 몇 번째일까요? 1번이 제일 높다면 군산공항이 12번째입니다. 그렇게 낮습니다. 1.3km 떨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나오지? 라고 하는 저희들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용되면 국제공항이 한 3, 4년간 2심 대법까지 갈 때까지 3, 4년간 이제 수dob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부르고 환경부 불러서 2차 정도의 점검과 대응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고 또 국민들께 이런 사실을 좀 알려야겠다. 1심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청래 신임 당대표와 호흡을 좀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호남발전 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으셔서 예. 호남 전체에 관련된 현안들을 또 책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호남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오는데 특별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인식,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일치합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남 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협의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호남 특위의 역할은 한 12월까지 적어도 전북, 광주, 전남 각각이 자기 지역의 어떤 비상한 발전 계획, 비전과 정책을 좀 만들어서 예. 당에 제출해야 됩니다. 당에 제출하고 당에서 이제 검토가 끝나면 그것을 이재명 정부 2년차, 3년차, 4년차에 반영을 해가겠다 이런 약속이시고요. 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이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알차고 튼실한 계획을 짜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것은 저희 호남특위만으로 짤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소통을 해야 되고 14개 시군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여기 논징청이라든가 새만금청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그걸 만들어 가는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고요.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예. 그것까지 좀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북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광주, 전남북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꼭지들 점검회의를 직접 해주셨고 그 5꼭지씩 얘기했는데 그 5꼭지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코멘트도 직접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호남특위가 상당히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 당의 애결위 간사, 애결위원장한테 특별하게 호남특위에서 요청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반영해라 이렇게 지시도 저희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장이 그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 도민들에게는 한 35년 동안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새만금에 대한 속도, 아울러서 다른 현안들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이제 실행하느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에 대한 진정성을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어떠세요? 새만금은 좀 속도가 나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속도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하에서 SOC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대통령 지역공학에 새만금 SOC 조기 완결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 정도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문재인 정부 때 한 1조 4천억까지 예산을 넣어줘서 지금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그다음에 항만 이런 게 조성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투자했던 그 금액 이상으로만 넣어주시면 철도, 공항, 뭐 지역 간 연결도로, 남북 삼축도로 SOC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끝내고 나면 이제는 거기에 이제 산업적 비전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관광 레저 용지의 유치 문제, 개발 문제, 농생명 용지의 어떤
개발과 유치 문제로 전환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5년 동안 22조 붓듯이 새만금에도 그렇게 좀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예. 뭐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겠고 바로 그런 예산 투여를 통해서 최소한 SOC만큼은 5년 안에 다 끝나게 되면 종결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그 이후의 논쟁은 새만금에 지금 산업적 비전을 갖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산업을 더 꽃피울 것인지, 예. 또 관광 레저용지는 어떻게 또 쓸 것인지, 또 농생명지는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게 주요 이슈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런 새만금의 여러 형태의 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 필요한 건 물과 전기라면 현 정부 들어서 이 알리백이나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재생에너지의 어떤 스피드한 진행,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가 어디서 올 거냐? 결국 지역인데 우리 새만금에 그러한 전기를 통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우리는 욕심은 좀 더 거창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이 알리백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예. 사실 재생에너지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고 부안과 고창 앞바다의 해상풍력 내측 그 새만금 내측의 수상태양광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알리백 산단을 하겠다는 게 5년 전 제 꿈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다녀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어떤 속도를 내냐? 산단을 만들면 재생에너지 전기가 없으면 알리백 산단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게 저는 1번은 부안 앞바다 군산과 고창을 엮는 그 지역의 해상풍력을 빨리 속도를 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민간 협의를 만들어서 어민들과 협상이 끝났어요. 지금 뭐 실증 사업으로 60메가 정도가 진행이 네, 됐고 60메가 진행 예. 그게 문재인 정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4기가를 꽂아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재생에너지 하니까 눈치 뭐 이러면서 안 된 거죠. 네네. 그 사이에 전남은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신안 앞바다. 우리하고 격차가 한 10년 차였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출 알리백을 하는 것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많아야 돼요. 예. 야, 우리 1기가 줄 수 있어, 2기가 줄 수 있어, 3기가 줄 수 있어. 그것도 야, 우리 저렴하게 줄 수 있어. 예. 10기가 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해상풍력하고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 돼야 되는데 특히 해상풍력이 사실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안정적이다. 차지하죠. 그래서 예. 지금 2.4기가가 돼 있는 것을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여기 그 이렇게 쭉 군산에서도 고창까지 최대하면 11기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삼성이든 뭐 예를 든다면 알리백 기업 선언한 삼성, LG, SK든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제도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전기값을 싸게 해주면 지산지소죠. 전기값을 싸게 해주면 기업들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그런 발전하는 회사들한테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해주고 이런 제도적 장비를 해주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풍부하게 생각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을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건 속도가 더딘데 산단만 가면 안 되고 또 하나 목표는 저는 제가 전북발전에서 목표가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거기가 다 알리백 산단이잖아요. 군산이든 김제 쪽이든 부안 쪽이고 나머지 여유 전력을 어디다 보내냐? 전주 산단, 완주 산단, 군산 저기 산단 이런 데 보내면 거기도 알리백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전력망을 구축하는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산업사회로 가는데 우리가 농경사회였잖아요. 전부 그래서 산업화가 뒤쳐졌잖아요. 그렇죠. 또 IT로 가는데도 우리가 뭐 속도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생에너지 사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탄소 사회에서 탄소 배출 사회에서 이제 탄소 제로 사회로 넘어가는데 전북하고 전남이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가 키를 잡은 키를 거죠. 쥐고 있고 이것을 빨리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전환을 해주고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재화를 생산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캐파를 키운다면 우리 전북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메가 플랜 비슷하게 짜서 해야 됩니다. 이게 2.4기가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이원택 의원님이 이렇게 진정으로 네. 새만금에 많은 고민을 하고 아리백 산단 같은 정책과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데에는 김제부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제 군산의 회원과 대화가 포함됐습니다. 말 그대로 예. 새만금 전체를 어우르는 그렇습니다. 새 지자체 예. 대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셔서 예. 누구보다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어떻게 예.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 새만금을 키울 것인가, 그것이 곧 아리백 산단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업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지역구가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행정구역을 통한 갈등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중간에서 조절해야 되는 입장이셔서 뭐 정치인이 그 밭을 탓할 수 없잖아요. 네. 정치인이 노력을 저는 그만큼 제가 더 뛰어야 되고 또 그런 갈등에 대해서도 도민들께 주민들께 더 잘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그 간극을 좁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사실 어려움은 있고 쉽지는 않지만 뭐 정치인이 그걸 포기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정치인들이 해가야 될 사명과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특성에 맞게 농해수위 간사를 예. 맡으시면서 그 역할을 또 톡톡히 하고 계시는데 교부 특별급사 35 확보한 부분도 아마 그런 예. 노력의 일환인 것 같고 역시 농어민, 농어촌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계속해서 고민점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방 소멸이 되고 농업 소득이 뭐 연간 1,1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돼 있고요, 네. 사실. 근데 또 역으로 기회의 땅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갈 건지가 이제 제 숙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또 어렵거든요. 영농을 해야 되는데 농수로가 정비가 안 돼 있고 뭐 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 있고 침수가 되고 물이 공급이 안 돼 있고 도로는 전주는 산뜻하게 돼 있는데 어디는 도로가 위험하고 또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운동을 해야 되는데 파크골프라도 해야 되고 테니스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요도 저희가 처리해가면서 네. 사실 이제 농촌이 우리 살아가야 할 어떤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법을 지금 이제 연내나 내년 초면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뭐 양곡관리법이네, 농안법이네, 재해대책법이네, 재해보험법이네, 한우법이네, 이번에 필수농자재법도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면 영농하는데 위험 요소들에 대한 안정 장치는 어느 정도 다 마련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업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농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심하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서의 전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1차 산업으로만 가지 말고. 그래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우리가 K컬처 메카라고 하는데 거기 식품이 K컬처 메카의 핵심 중이잖아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그래서 새만금 항만을 거점으로 해서 식품 허브를 만드는 게 국가식품 클러스터, 전라북도 농생명수도 식품 허브를 만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하고 네덜란드 와게닝 대학이 지금 식품 허브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도민들이 몰랐던 농생명 용지에 이제 지금 SOC만 알잖아요, 새만금에. 근데 이제 식품 허브와 연관된 산업, 농생명 산업들이 또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제들로 또 쌓여갈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미래와 더불어서 청년 정치를 또 양성하는 숙제라고 할까요?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청년들 중에 정치적 의사를 가진 인재를 좀 발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이제 당에 이제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청년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데 또 출마의 뜻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 청년들하고 일반 이제 뭐 시의원들이나 또는 40대, 50대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라는 게 청년은 20대, 30대일 텐데 사회적 활동 경력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했던 전략공천 트랙이라든가 시군 같은 경우는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군 단위에서 청년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김제 같은 경우는 비례로 이렇게 청년들의 기회를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좀 훈련되고 성장해 가도록 네. 그러니까 아마 전략공천 트랙 또는 비례 트랙 또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가점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전북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물론 아직 과제는 많습니다만 2036 하계 올림픽 이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정치권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하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해야 된다는 인식은 통일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올림픽 관련한 2번의 토론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 국회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본회의장에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문체부에 유치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지금 계속 늦어진 네. 상황이고 또 이제 요 며칠 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 조찬 모임 때 문체부 담당국장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 또 보고를 좀 받았고 그래서 문체부의 생각이라든가 분산 개최 IOC의 개최 요건이라든가 네. 국내 승인 기준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분산 개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듣고 또 문체부를 조금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문체부가 적극 나서서 어떤 개선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도 네. 하고 그러나 또 문체부의 고민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제 예.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달라 예. 이런 이제 요청을 했었죠. 그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셨는데 9조 4,500억. 평균 증가율에 비해서 우리 전북의 증가율이 4%대, 평균이 8%대인데 이게 만족할 정도인 상황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 9조 4,500억. 이제 새만금 사업에서 예. 예를 든다면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가 뭐 1년에 막 한 4, 5천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3, 4천억, 2, 3천억씩 들어가요, 최소. 네, 네. 근데 그게 완료된 겁니다. 올 그러면 11월에 예.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이 또 들어가서 이제 또 액수가 커져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차점에 있다라고 봅니다. 종료되는 사업과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은 처음에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보시면 지역 간 연결도로가 1조 2천억이거든요. 새만금에 그 순환링 지역 간 1조 그게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담긴 건 지금 몇백억 분이 안 돼요. 지금 단계는. 현재는. 그러나 이게 이제 이재명도 2년 차, 3년 차 가면 거기에 3천억, 4천억, 뭐 5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종료 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이게 교차되는 거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우리 신규 사업을 2년 전에 집어넣었으면 좀 더 파이가 팍팍 올라갈 텐데 윤석열 정부 때 그걸 막았습니다. 예. 뭐 국가정원이든 아까 이제 남북 삼축도로든 뭐 그다음에 지역 간 연결도로든 뭐 수목원 예산도 막 잘라버리고 농생명 용지 예산도 막 잘라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적어도 이제 신규 사업들이 좀 들어가졌으면 지금 좀 처음에는 뭐 용역비 정도 세우잖아요. 기본 계획과 설계비 한 뭐 20억. 그리고 설계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이제 실시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공사 발주하면서 뭐 이제 2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그 교차점에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새만금 아까 SOC에 들어갈 충분한 예산은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사업을 좀 더 추가로 집어넣어서 이재명 정부 한 3년 차 때는 아마 증가율이 뭐 좀 1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10조 원의 시대가 곧 다가올 열리도록 것이다.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 교차점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북 현안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 도민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우리 전북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동영 장관, 김윤덕 장관, 또 뭐 조현 장관, 또 정성호 장관님도 계시고 또 하중견 경제성장수석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똘똘 모아서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 피지컬 AI, 또 K컬처의 메카, 새만금 조기 완결, 또 재생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반도체 등 이런 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끌고 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함만, 외형만 거대해지고 직함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르네상스는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